네, 옥터딤용 2023년 A형 1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배설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공부를 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신부전, 사구체 신염, 요붕증 결석해가지고 4개 알아보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신부전입니다. 자,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당뇨나 아니면은 신장에 어떤 결석 이런 게 생겨가지고 네프론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파괴가 된 경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법이 사실 투석인데 투석을 하더라도 신장의 기능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EPO나 비타민 D, 레닌 같은 게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투석을 해도 걔들이 생성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치료법은 투석이었고요. 투석은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혈액 투석, 하나는 복막 투석이 있습니다. 투석은 사실 뭐 별로 할 건 없고요. 그래서 반투과성 막으로 혈액을 직접 빼가지고 여과를 하는 게 혈액 투석이고요. 복막 투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내 복강에다가 투석액을 직접 넣어주게 되면은 이 복막이 반투가 막이기 때문에 여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복막 투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은 뭐 별건 아니고 확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온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농도차에 의해 가지고 투과가 되는데 단백질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통과하지 못하는 거를 반투과 막이라 그러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히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인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구체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죠. 이렇게 혈관이 원래 지나가게 되면은 안쪽에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막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항체가 생겨버려 가지고 기저막이 파괴되는 거를 사구체 신염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이제 파괴되다 보니까 혈장 단백질이 원래는 아까 앞에서 문제 살펴봤듯이 통과를 못 해야 되는데 이게 막 통과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혈장에 원래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물을 쫙 빨아들이는 혈장 교질 삼투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그 기능이 단백질이 없으니까 약해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혈장 여기서뿐만 아니고 다른 세포에 있어서도 이 CL에 지금 단백질들이 막 없어지기 때문에 물이 막 빠져나가겠죠. 자, 그러면서 부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걸 제가 세포처럼 그려놨는데 그냥 다른 조직에 있는 지나가고 있는 혈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이제 삼투가 유지가 안 되고 물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붕증입니다. 요붕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종양이나 감염이나 아니면은 뭐 원인 미상의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ADH 분비가 억제되거나 아니면은 그 ADH가 작용하는 수용체, V2 수용체 아니면 그 밑으로 있는 하위 신호들이 이상이 생기는 것을 요붕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ADH 분비가 이제 뇌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거, 그거를 중심성 요붕증이라고요. 반면에 V2 수용체라든지 하위 신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신성 혹은 신장성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지금 ADH 분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혹은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집합관에서 물을 원래 빨아들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아쿠아포린이 발현이 돼가지고 물을 쫙쫙 빨아들여야 될 건데 걔들이 지금 발현이 안 되겠죠. ADH랑 그 밑에가 억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소변으로 물이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한 탈수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주 소변이 마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치료법은 일단 중심성 같은 경우에는 직접 ADH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V2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데스모프레신 약이 있었죠. 뭐 그런 거 사용해도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중심성 혹은 뭐 중추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중심성 요공증에 사용을 하고요. 신장성 같은 경우에는 티아자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면 뭐가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티아자이드 계열은 제가 앞에서 뭐라 설명을 드렸냐면은 원위 세뇨관에서 NaCl 재흡수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 몸에 나트륨 손실이 증가하게 되죠. 재흡수를 하지 못하고 흘리는 게 많아질 겁니다. 소변으로 빠지는 게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 또 물도 마찬가지죠. 제가 근위 세뇨관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둘 다 나트륨이나 물 둘 다 3분의 2 정도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이렇게 나트륨이 손실이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근위 세뇨관에서 보상적으로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물도 같이 근위세뇨관에서 흡수가 일어나겠죠. 자, 물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리퀴드 채널로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아쿠아포린도 원으로 해가지고도 들어가는데 주로 리퀴가 더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의 재흡수가 근위세뇨관으로 일어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추가로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산 같은 경우에도 근위세뇨관에서 주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인산, 코트랜스포터가 2차 능동 수송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이름은 SLC34A1 이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인산은 거의 한 90% 가까이 근위세뇨관에서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요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09년 공통과학 32번 보시면은 뭐라 해놨냐면은 자, 이거를 이제 파라토르몬이 억제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르몬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라토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얘들을 억제를 해가지고 인산의 배설을 촉진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석 한번 봅시다. 자, 결석 같은 경우에는 자, 두 종류가 있는데 뭐 정확히는 세 종류긴 한데 일단 칼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두 종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산에 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살산, 옥살레이트 얘랑 합쳐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칼슘이랑 인산이랑 합쳐져 가지고 어쨌든 둘 다 결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비타민 C 얘기가 나와야겠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 의해 가지고 옥살산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혹은 산성 환경에서 얘들이 요산을 잘 침전시키게 됩니다. 요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퓨린이 과다하면 만들어졌죠. 그래서 비타민C 자체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통풍 환자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역시나 신장 결석이 있으면 비타민C는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하루 1g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산성에서 요산 침전이 더 잘 생깁니다. 참고로 인산은 오히려 또 알칼리에서 잘 생겨요. 인산하고 칼슘의 침전은 알칼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결석이 생겼다. 특히 요산 결석 이런 게 생겼다. 이게 이제 발에 생기면은 통풍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얘들이 신장에서 주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결석이 점점 생겨가지고 나중에 방광이나 아니면은 요관 이런 데 이동할 수가 있죠. 물이 흐르니까 소변은.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은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에서 잘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로 아스피린 쓰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 산성이었죠. 그래서 아스피린 쓰면 안 되고 엔세이드, 뭐 나프록센 같은 거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급성 통풍에 콜리친 같은 거 먹기도 한다고 했죠. 필기 뭐 하실 분들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은 사람 신장의 집합관에서 항이뇨 호르몬 작용에 의한 수분 재흡수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ADH가 뭐 ADH 수용체 아마 V2겠죠. 작용해가지고 뭐를 만들고 PKA에 작용을 했네요. 그러면은 뭐 사이클릭 AMP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KA가 다시 세포막에 이제 아쿠아포린의 발현을 증가시켰겠죠. 아마 2일 겁니다. 자, ADH는 집합관 세포 정단막의 기억의 개수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아쿠아포린이죠. 그리고 수분에 대한 투과성을 변화시켜가지고 체액량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ADH가 집합관에 도달하면은 세포의 기저측막에 존재하는 ADH 수용체랑 결합해가지고 2차 전령자인 사이클릭 AMP의 형성을 촉진하고 다시 이 사이클릭 AMP는 PKA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수분 제흡수를 조절합니다. 이쪽이 이제 소변이 빠져나가는 데가 되겠죠. 좀 물이 재흡수가 일어나고요. 참고로 여기에 UT도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현돼서 요소도 재흡수가 같이 일어납니다. 자,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두 문제가 있습니다.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미리 말씀드렸죠. 기억은 아쿠아포린, 이유는 사이클릭 AMP였습니다. 자, 2번 ADH가 작용한 후 일어나는 현상을 정단막에 존재하는 기억의 개수 변화와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포함해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그럼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당막에 존재하는 이제 기억 아쿠아포린이 증가를 하겠죠. 개수가 증가를 하면은 오줌 생성량도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얘들은 오히려 감소할 겁니다. 물이 빨려 들어가니까 물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정단막에 존재하는 아쿠아포린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분의 재흡수는 촉진될 거고요. 오줌 생성량은 감소할 겁니다. 자, 그리고 푸는 김에 이번에는 MD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004년 18번 문제입니다. 자, 위에 제가 띄워줄게요. 그림 가는 세포 외액량이 정상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의 분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세포 외액량이 정상보다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된 조건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ADH 분비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세포 외액량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 세포 외부에 있는 모든 체액을 세포 외액량이라 합니다.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혈장이라든지 간질액이라든지 림프액 모든 거를 포함하는 혈액량, 즉 순환하는 전체 혈류량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세포 외액량이 많다. ECF가 높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들은 지금 혈장에 물이 많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혈장에 물이 많으니까 지금 희석 상태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이제 알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기억 그리고 니은이 나와 있는데 간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지금 하나는 혈장 삼투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한 280 정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어느 정도 삼투가 증가를 해야지 얘들도 ADH가 분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ADH 분비율이죠.
자, 반면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들이 280이 안 됐는데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지금 빠르게 ADH를 분비를 시작을 했죠. 그 말인즉슨 모세혈관에 용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물을 흡수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ECF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일 거고요. 그러면은 희석이 아니라 농축되어 있는 상태겠죠. 요거랑 반대 상황입니다.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뒤에서부터 증가를 시작하면서 기울기도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그 말은 희석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ADH를 분비를 안 해가지고 얘들을 물을 흡수를 덜 하겠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ECF가 증가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DH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계속 하던 말이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자, 니은 세포 외행량이 정상일 때 ADH는 혈장 삼투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져야 분비된다 돼 있습니다. 세포 외행량이 정상이잖아. 지금 두 번째 그래프 여기서 ADH는 지금 혈장 삼투압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지 올라가는 요 그래프 그대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한 300ml 오스몰 정도 되니까 요쯤에서 원래 정상적인 ADH 분비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세포 외행량이 정상보다 증가된 조건이 됐는데 지금 아까 정상보다 낮춰진 조건이었죠. 그래서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니은 해가지고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